네, 일단은 민주당의 주장이 뭔지는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3자의 특검 추천, 오늘 참 장동혁 의원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잖아요. 장동혁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아침에 라디오하고 김정부의 시선 집중하고 인터뷰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대법원장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대. 제3자가 중요하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의 변협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 지금. 원래 변협에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4명 추천하는 것 중에 2명을 추천을 하고 그럼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임명하도록 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국회에서 추진했던 특검법인 거죠. 이번 국회 특검법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우리가 한 명 추천하고 우리 말고 비교섭 단체 중에서 한 명 추천해. 합의하에. 그러면 둘 추천하면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다시 제3자로 가면 다시 변협으로 가면 될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천하람 의원 같은 분은 그런 제안도 했는데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간 끌기 용이다. 굳이 특검법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 과거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의 야당 추천 조항이 특별히 위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특검 추천 조항에 관해서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인데 그렇게 되면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을 했는데 당시 검사이지 않았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특검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은 과거 자신이 활동한 특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가 이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유지시켜야 할 대법원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임명권자의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 본인을 향한 수사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맡기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거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이 최종심에 가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추천한 특검 수사 결과를 스스로 판결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 논리가 계속 선수가 무슨 뭐 심판을 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은 뭐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난리쳐. 그리고 야당 대표가 되는 거 연임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야당 대표로 방탄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 또 연임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래놓고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거나 기소는 안 하면 되는구나. 기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추천한 대법원장이 앞에 전원합의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추천한 애가 기소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공판에서 막 얘기를 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는 선수가 심판을 추천하고 뭐 어쩌고 이런 프레임으로는 누가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추천해도. 그런 맞아요. 프레임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아.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이게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역대 주요 특검의 후보자 추천 주체를 정리를 해놨는데 1999년 조폐공사 파업 및 론로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사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변협이 추천을 했다. 그다음에 2005년 사할린 유전 사건, 2007년 이명박 BBK 사건, 2011년 디도스 특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다. 2012년에 이명박 내곡동 사저, 2016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2018년에 드루킹 댓글 조작의 경우에는 야당이 추천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하면서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변협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정당 누가 추천하든 위헌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야당이 추천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명박 내곡동 사저, 그치. 박근혜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다 현직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을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쵸. 관계가 실제로 있거나 네. 그런 사안이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선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추천 단계에서는
야당이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선수가 민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고발을 한 사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말장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그만해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김인환 평가가 뭐 명쾌하게 다 정리해 줘가지고요. 이건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금방 눈에 딱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오늘 30분에 끊으려면 이제 1분 남았어요. 어떡하지? 1분 뭐 말씀하시죠, 1분 뭐. 이재명 대표 연임 뭐 그 얘기는 구독자님들이 워낙 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건 충분히 뭐 다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지면만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 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선 도전길 양날의 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틀어지고 가면은 그래서 이 틀어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국민의힘하고 부딪힐 수밖에 그렇죠. 없지. 싸우면서 성과를 내고 야 그래서 야당 전 범야권을 이재명이 주도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냈다. 이런 거를 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득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공격을 계속 당하고 이미지가 소모가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방탄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요 갈림길인 것이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요 기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런 함정들에서 잘 빠져나가려면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또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후보가 막 나와서 전당대회 의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고민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요. 뭐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연임하는 것에 뭐 헌정사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DJ가 연임한 적이 있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연임이 뭐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거지. 그 이유로 얼마나 연임을 하는 이유를 지지자와 국민들과 국민 유권자들에게 그치.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유권자들이 볼 때 아 저런 이유면 연임할 수 있지. 연임해야 되겠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계속 가는 게 맞겠네. 이런 얘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또 공감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당직자들이 그런 건 좀 유념해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오늘 한겨레신문 성한용 칼럼을 좀 그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성한용 칼럼이 제목이 윤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이거였거든요. 제목에 모든 게 있습니다. 네.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윤 대통령 지금 만든 거 정권 탈환에 눈먼 이른바 보수 성향 농객들, 극우 성향 유튜버들,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앞장서서 윤 대통령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우리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그 김대중 칼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전에는 막 윤석열이 지도자야, 윤석열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이 정신 차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총선 때 그런 거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 윤 대통령이 대우각성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